보라고 지지배야. 봐봐 이거. 핸드폰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부탁드린 건 어떻게? 누군가와 은밀히 통화하며 번호를 받아 적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연예기획사 대표로서 소속 연예인들을 키우기 위해 밤 늦은 시간에도 방송 관계자들에게 접대하느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시죠. 출발. 쟤 많이 크더라. 많이 크긴 이제 시작이지. 주력으로 밀고 있는 한 연예인이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점점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2시에 뵙는 걸로 하죠. 예. 드디어 올 곳이 왔다. 형. 지네한테 CF가 들어왔어. 화장품 씨. 기뻐하고 있던 순간 느닷없이 협박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죠. 무슨 소리야? 너 내려 있어. 내려 있어, 이 새끼야. 동영상을 받게 돼 본인이 맞는지 물어보는데 보라고 지지배야. 봐봐 이거. 내가 너 같은 놈을 키우겠다고. 내가 지한테 공을 얼마나 들은? 협박범이 원하는 액수의 현금을 준비해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건 여전해. 나중에 혹시 카피본이 있다는 지저분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꺼져. 당하고 있을 수만 없었기에 그의 뒤를 밟으며 집까지 들어가게 되죠. 네가 찍은 카메라로 네가 한 말 똑같이 내가 다 찍어놨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알았어? 야 이씨, 이것도 내놔.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카페에 핸드폰을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되고 급하게 차를 돌립니다. 내일 화장품 쪽에서 전화 올 텐데. 형, 핸드폰 정지시키고 착신 넘겨버려. 언제부터 동영상? 누구세요? 핸드폰 주순 사람인데요. 다행히 폰을 주운 사람에게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받은 아내는 남편 사무실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자 저 실례인 줄은 아는데요. 핸드폰 액정 화면에 있는 사진이요. 본인이세요? 이거 뭐하는 새끼인데 남의 핸드폰으로 통화질이야 이거.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돌려준다고 하니 아내는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사람 죽으라 뭐 없다. 핸드폰 준 사람이 지금 전화할 때. 아직도 안 받아? 이 새끼 봤어. 어? 이 새끼 잔대가리 굴리는 거야 지금. 초반에 나왔던 전화번호를 적어둔 명함을 찾고 있었고 내가 너한테 챙겨놓으라고 줬던 그 PD 명함 있잖아. 거기 명함책에 든 것 같은데. 실실 쪼개지 말고 빨리 찾아. 어? 이 새끼는 대체 전화를 왜 안 받을까 이거? 계속 전화를 해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죠. 네,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전화기를 돌려주게 했으면 빨리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여보세요? 이 새끼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이거 진짜. 그냥 끊어버리는 상대방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데 야 이 새끼야 너 대체 뭐하는 새끼야? 뭐 하는지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하자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 뭔가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린 뒤 문자 메시지로 네 목소리는 짜증나니 와이프한테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 새끼가 나하고는 말 안 한대. 그 사람 목소리 얼마나 기분 나쁜데. 야 지금 내 기분만 해? 어? 전화해서 뭐라 그래. 결국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 아닌데요. 만났으면 하는데 어디가 편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해 보이는데 성격은 꽤 급하신가 봐요. 네? 마치 잘 알고 지내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무례한 질문들을 하는데요. 그냥 난 얘기 좀 더 하고 싶었던 건데. 키가 커요? 왠지 말랐을 것 같은데 마른 체형인가? 저기요. 핸드폰 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돌려준다니까요. 아니, 당연히 돌려줄 거니까 전화를 한 거라며 아니면 왜 했겠냐고 오히려 따지고 듭니다. 또라이인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런 게 키가 아니고요. 얼만데요 대체? 170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목소리 톤 낮은 걸로 봐선 키가 크실 것 같더라고요. 저기요. 약속 장소를 알려주세요. 어디 사시는지 알려주셔야죠 그럼. 결국 불쾌한 통화 끝에 한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 시간은 꼭 지켜달라며 1분이라도 늦으면 그냥 가겠다고 하게 되죠. 난데
그 어디쯤 왔는지 한번 물어봐줘. 야, 아까도 공원 입구라고 했잖아. 아니,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잖아. 이 새끼 진짜. 이씨. 먼발치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담배는요? 이세 계획이 있었기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정자 수가 적어서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나오세요. 사모님이랑 같이. 아직 얘기를 못 꺼냈어? 한편 아내는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니까. 뭐 이혼이라는 게 말이 쉽지. 아이고, 선생님. 아, 마침 전화 받으시네요. 이거 새로운 전화번호인 것 같은데요. 아, 예. 제가 너무 급해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당신 그거 알아요? 뜬금없이 당신 전화번호 뒷자리와 자신의 차량 번호가 같다고 얘기하고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 예.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당신 와이프 말이에요. 목소리만 예쁜 게 아니고 얼굴도 예쁘다며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데요. 당신 와이프 말하기 전에 하고 이렇게 낮게 소리 낼 때 그 소리 정말 죽이던데. 침대에서도 좋으면 그래요? 제가 회의 때문에 회의? 회의는 무슨 회의냐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더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끊어버리죠. 안녕하십니까. 바로 환불해드리세요. 일단 상품을 가지고 오시면은요. 또 어떻게 훈련시키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남자는 하루 종일 온갖 클레임을 처리하며 매일같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런 거 낳고도 지엠에 미역국 먹었을 거 아니야? 여보세요?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금방 갈고 전화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내가 무서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배터리가 배터리 없는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잖아. 어떻게든 핸드폰을 돌려받아야 할기에 혹시라도 뭐든 원하시는 게 있다면 얘기하라고 하는데요. 원하는 걸 말하면 들어주겠다. 그럼요. 그럼 첫 번째 말이에요. 전화벨이 울리면 감사합니다. 전 누굽니다 하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받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말 놓지 마요. 두 번째로. 나 그딴 식으로 말 놓는 인간들 제일 싫어. 예, 그런 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리죠. 근데 진짜로 원하시는 걸 말씀하셔야죠.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예? 예, 정말. 그럼 세 번째 말이에요. 그 순간 건너편에 서 있던 아까 매장에서 진상을 부렸던 그 고객을 보게 되고는 비장한 눈빛으로 세 번째 요구사항을 얘기하게 되는데 사진 보낸다, 이끼야. 눈깔이 뺐어? 어? 차 하나 똑바로 관리 못해? 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하라고 했으면서 뭐가 안 되냐고 하고는 예민한 동영상 있던데 핸드폰에. 그건 뭐예요? 배우 맞죠? 계속 이런 식이면 가만히 안 있겠다면서 네가 한 말은 전부 녹음했고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돌려달라고 경고하자 여보세요? 야! 많은 생각 끝에 별 수 없이 다시 문자로 원하는 걸 말해달라고 하는데 또다시 이상한 걸 사주합니다. 장종호 선생님이시죠? 장종호 선생님 맞으시죠? 네가 뭔데 자꾸 장종원 찾아? 대체 뭔데 자꾸 장종원 찾아? 근데 맞나? 청소견가? 장종호 맞아! 씨! 실점 소개하지 말고 빨리 내 핸드폰 해라! 그래요. 돌려줄게. 어디서 만나? 공원급 구슬탑으로 와요. 분명히 주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되고 그중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덮치게 되죠. 죄송합니다. 파출소에서 나와 담배 한 같이 피고 있는데 전화가 오게 되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잃어버린 물건 돌려받겠다는 사람 말투라고 생각해요? 진짜? 야, 너 정말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너 같은 거 낳고도 네 애미는 미역국 먹었을 거 아니야? 야, 이 새끼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핸드폰을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었는데 앙심을 품은 협박범이 인터넷에 동영상을 퍼뜨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핸드폰으로 협박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오승미 씨. 누구? 경황이 없으셨나 봐요. 전화드려도 도통 안 받으시고 일전에 처리 부탁하셨던 건 말입니다. 경찰서로 찾아가서 어떤 미친놈이 내 폰을 훔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려고 말을 꺼내던 그때 미제 사건인데 검토 한번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나야. 왜? 그동안 핸드폰 돌려달라고 징징댔던 거 다른 이유 있었지? 이유는 개뿔. 방금 재밌는 전화가 한 통 왔다면서 네가 처리 부탁한 건이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자 나 그딴 거 없어. 수족상에 이제 느낌 와? 누구 손봐주기로 하셨다면서? 그 정도로는 끼케야 1, 2년이라며 한번 해보자고 세게 나가는데요. 사람이 죽었는데 알아서 해.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사건 접수하신다고요? 아유,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이쪽으로 잠깐 오세요. 아유, 됐습니다. 예. 돌려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걸 알아버렸기에 두 손 걷고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데 녹음했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단서가 될 만한 걸 찾고 있었죠. 정주임? 주임이란 직함 쓸 때 어디야? 파마의 행사죠. 정주임님 좀 부탁합니다. 정주임님 계십니까? 하지만 주임이란 직함을 쓰는 곳은 너무나도 많았고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그 순간 정석영감.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드디어 찾고 있던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곧바로 차를 끌고 그 대형마트로 찾아갑니다. 정규, 정주임.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뭔가 비밀스러운 행동을 한 후 매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달의 최우수 사원. 여보세요. 아 예. 얼마 전 그 차량 파손 있으셨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얼굴을 확인하고도 바로 잡질 않고 그냥 지켜보는데 고객센터요 방송신 연결. 이게 범인이 아니라면 이 사진이 왜 여기 들었어? 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한 그대로 해주는 거지. 핸드폰에 있는 거 확. 이번엔 반대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끊자마자 본인 전화기에 전화가 오게 되죠. 어머니가 심하게 다리를 다쳐서 응급실에 들어오셨어요. 차를 타고 내려간 순간 교통사고가 나고 마는데요. 자신이 당했던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기에 병원 전화마저도 전부 자신이 꾸며낸 함정이었습니다. 너무나 지옥 같은 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지점장님이 찾는다는 말을 듣게 되고 곧바로 가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야? 들어봐. 그게 그 잘못인가? 다짜고짜 말 놓지 마요. 네 같은 거 낳고도 네 애미는 미역국 먹었을 거 아니야? 통화 내용을 교묘하게 짜집기에 고객 게시판에 올리면서 직장 내에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게 되죠. 당장 사표 받으라고 난리야. 어쩔 거야? 지점장. 누구세요? 오 대표님 신부로 왔는데요. 온갖 수모를 겪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뉴스에서 확인했던 신상으로 집을 알아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안 그래도 내가 전화를. 나야. 이 새끼. 부탁이다. 아는 제발 와줘라 제발. 그건 네 이야기 나름 아닐까.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말이야. 그 있잖아. 점점 더 궁금해지더라고. 아내가 없는 방으로 들어가서 대체 누구를 수족상에 하려고 총부한 건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정현 씨 만나보니까 대충 알 것도 같아. 죽었다는 사실을 정현 씨한테 다 알려주면 어떻게 되나? 너 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늘 말했지. 공손하게 다짜고짜 반말하지 말라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고 집안의 아내를 결박시킨 뒤 가스를 틀어놓은 채 유리한 상황을 만든 뒤 통화를 이어갑니다. 일단 넌 책임을 져야 돼. 네 놈이 저지른 죄값에 대해서. 갑자기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뒤 이혼을 준비한 건 정말 잘 생각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안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이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오승미 씨 처리 부탁하셨던 건 말입니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떠나세요. 이제 남편도 더 이상 당신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아내는 내연남이 있었고 그 남자가 죽게 되었다는 통화 내용을 들려주게 되죠. 다시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고 목에 칼을 댄 채 라이터를 뺐고 죽기 직전까지 걷어차며 분풀이를 하고 있었는데 여보, 괜찮아? 그런 남자 말입니다. 죽었습니다. 깨끗이 처리했으니까. 아내는 절대 몰랐으면 했던 비밀을 들키게 됩니다. 말할 때 공손히 말하라 그랬지. 다짜 혼자 반말하지 말라고. 한참 둘의 난타전이 진행되던 그때 끌어안은 뒤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우리 다 용서하자고 애원하던 그때 바닥에 있던 태아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토록 얘기 좀 하고. 이혼을 생각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고 굉장히 슬프고 뭔가 생각이 많은 눈빛으로 그녀를 천천히 안아주게 되죠. 제가 기억하는 처음입니다. 겨우 핸드폰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아픈 와중에도 진술을 잘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남부서 수사과 김민기 반장입니다. 그 국과수에서 사망자 중 한 명인 김정현 씨 사인이 좀 특이하게 나와서요. 안녕하세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폭발로 인한 게 아니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누군가가 목을 졸라. 죄송한데 잠시만 나가주시겠어요? 특정 질문에만 유독 발작을 일으키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준수라는 남자. 형사는 아내의 내연남의 시체가 발견됐다면서 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냐고 집요하게 물어보는데요. 아니요. 아내인 절 사랑했습니다. 시체 발견 이후 형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임신한 채로 사망했는데 그 뒤에 내연남의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예, 되죠. 만일 그 아기가 다른 사람의 아이라면 최근 유전자 감식 결과 그 아기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던 그때 아기가 자신의 아기였다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베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전부 자신의 오해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너무 괴로워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09년 개봉한 김한민 감독님의 핸드폰입니다. 그렇게까지 유명한 영화는 아니어서 큰 기대 없이 보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소재 자체도 꽤나 독특하고 박용훈님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꽤나 몰입해서 잘 봤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편집으로 다 없애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박용훈님의 가족 얘기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도 전혀 되질 않아서 확실히 후반부로 갈수록 몰입도도 떨어지고 조금 아쉬웠으며 차라리 둘의 대결 구도로 끝까지 가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힐링타임용으로 정말 가볍게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핸드폰이었고요. 지금까지 흑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